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출신 권한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 하나에 따라서 경제가 죽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자제를 해야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정책이고 어떠한 경제정책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 철학 그리고 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남은 국회 기간 동안 경제민생 법안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답을 교육에서 찾고 싶습니다. 15년 이상 이어져 온 이공계 기피 현상, 기술 혁신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부족은 한국 경제의 경고등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고등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정책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경제는 대학 교육에서 출발합니다. 대학 교육은 직업의 근간이 됩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 육성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산업이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대학 교육은 산업 기반을 만들고 산업은 경제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오십시오. 예, 부총리님. 네. 우리나라 지금 주요 수출품이 뭔지 아시죠? 예, 뭐 반도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석유 제품,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제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출액의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되었습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 우리 네, 수출을 맞습니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섬유, 의료, 신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그 중화공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90년대 중반부터 이것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첫째로는 아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투자를 그쪽 분야로 한 그런 부분이 저는 첫 번째 요인을 꼽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인재 양성, 대학 교육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관련 전공을 한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그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지방공대 특성화 사업 했는데 아십니까? 네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별로 지방공대 를 특성화 공과대학이라고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경북대학 전자공학과, 부산대에는 기계공학과, 전남대에는 화학공학과, 또 충남대는 공업교육과, 또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주요 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을 하고 그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경우에 3차 경제개발계획 때 그 전에 입학 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명으로 정원을 시켰고 4차 경제개발계획 때는 250명을 600명, 그 이후에 800명,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경우에 최고 많을 때는 한 학년 입학 정원이 1000명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한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정권에서 이런 계획을 냈을 때 많은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업자 양산을 한다고. 하지만 실업자가 양산이 안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2개, 3개 취직을, 합격을 하고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인력을 바탕으로 관련 그 산업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미 경북대 전자공과 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 전자공업이 활성화가 됐고요. 또 창원에 또 기계공업이 활성화가 됐고 하는 등등 양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산업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80년대 초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하면 4년 또는 5년 학교 공부를 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직장에 안착했을 때 보통 한 10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80년대 초중반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기업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때가 90년대 초중반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어째 보면은 이 산업이 꽃피기 시작한 때이고요. 지금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상위 기업의 임원 출신 대학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경북대생이 68명, 그리고 사실 카이스트 최종 졸업을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도 경북대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명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도 가장 많은 출신대가 부산대 임원이 가장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부산대 임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예. 분명히 박정희 정부 시절에 특성화 공대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지금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그때 양성된 인력.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큰 걱정입니다. 예. 예, 지금 지방에 있는 주요 공과대학을 비롯한 주요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산업화 시대에 인재 산실이던 부산대나 경북대, 전남대 등이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학에 몇 위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확한 저거는 제가 그걸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비해서는 다 아마 순위가 밀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다 채우고 네. 그 뒤쪽 20위권에 주로 예. 다 있습니다. 예. 요즘 청년 실업 또 일자리 미스매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회 문제인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정부로서도 그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생긴 결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저는 인력 양성 체계의 불균형이다, 미스매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력 장기 공급, 수급 전망을 보면은,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약 28만 명, 향후 10년 동안 한 30만 명 정도 모자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인문계나 자연계 이런 쪽은 오히려 남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맞게 대학이 정원 구조 조정을 그에 맞게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수요하고 공급되는 인력 간의 격차가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15년의 공포라고까지 합니다. 2002년 표를 떼어주세요. 2002년 문과대 이과 비율이 6대 3까지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저때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청년 실업 문제는 누적되어 왔고, 지금 이 문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수능 만점자가 자연계가 21명입니다. 네. 그 중에 몇 명이 이공대를 갔을까요?
글쎄, 정확하게 기억을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체로 아마 의과대학 쪽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은 잘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3명을 빼고는 모두 다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다음, 우리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역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는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 경쟁력의 그 취약 원인으로서 가장 큰 것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거기다가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 투자의 70%가 서울, 경기,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아예 기술 개발 인력 자체가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연 쪽에 근무하는 석박사급 인력들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은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또 보수도 그 서울의 대기업보다 열악하고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방에 기술 개발력이 있는 인재가 없으니까 지역 경제는 안 좋아지고 기업은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부총리님 예. 들어가시고 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사 좀 띄워주시죠. 예, 지금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2013년만 하더라도 우리 스마트폰 시장 중국에서 우리가 1위였는데요.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 애플한테도 많이 밀리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준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상당히 취약합니다. 근래에 수출이 좀 늘고 있고 그러지만은 세계 시장 점유율은 계속 정체 상태에 있고 큰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출 주요 품목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재능은 머리가 좋고 꿈이 많고 끼가 있다, 이런데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런 것에 기반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책과 교육 체계 또는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면은 소프트웨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능력을 향상시키면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자동차 휴대폰도 사실 소프트웨어가 품질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도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다른 산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합을 한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을 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데 미래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리나 부총리 중심으로 해서 관계 장관님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부처 간 협의 또는 그 장관 강요 회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경제장관 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라든가 이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 하는 아젠다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네. 일단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누리사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 우리가 추진하는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만큼은 나눠먹기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말하는 특성화 사업, CK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학 특성화 사업은 경쟁력을 전제로 해서 이 대학을 그 특정 분야별로 특화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나눠먹기식 지원 정책과 구조 조정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작년 말에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넣어서 발표한 것인데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사실 CK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두 사업 다 대학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대학의 구조 개혁에 초점이 좀 맞춰 있다고 보는데요. 다행히도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 지금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유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 지역 산업과 지방 대학의 특성화 문제,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내에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 건설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그 경제부총리님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고 하니까요.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대학의 구조 개혁이 아닌 미래 먹거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산업 그리고 특성화 그리고 미래 먹거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이른바 그 산업과 산업 또 산업과 ICT와의 연계를 통해서 이 경제를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창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컨셉 속에서 이 지역 경제와의 이 어떤 그 특화 내지는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자체 연계,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고 특화 핵심 사업을 발굴 추진해서 지역 창조 경제 생태계 구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 대학과 연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대학 연계성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와 같은 추진 계획으로 가며 추진을 하게 되면 정권이 끝나면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갈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이 약하거나 어떤 없는 상태에서의 이 창조경제 문제는 사상누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종합적인 안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업과의 연계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은 지방 국립대를 위주로 선정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구조조정이 아닌 미래 먹거리를 만들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특성화대학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나 성균관대의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학과, 한양대의 미래자동차학과 등을 벤치마킹하면 어떻게 하면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아마 우리가 여기서 참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학을 지방 국립대에 만들어 주십시오. 지방 대학에도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본의 스쿠바라든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학의 여러 가지 이 현지 기업과 대학교의 그 특성화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ICT 규제 정책은 아직도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시장에 대해서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ICT 시장 상황에 맞도록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칸막이식 규제를 탈피해서 방송통신, 신규 융합 서비스 등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수평적인 규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총리님이 위원장인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정 핵심 아젠다인 창조경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도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주시면은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지역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학 교육 정책이고 어떠한 교육 정책을 운영할 것인지는 경제 철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지방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지역 대학을 가고 인근에서 직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 경제는 전통 경제와는 달리 지식 산업이며 소프트 산업이므로 생태계만 잘 조성한다면 지역 안착이 가능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특성화 산업을 주도하면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사업은 꼭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 특성화학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인재 없는 산업 투자는 모래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